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한파에 하우스 농사를 짓는 채소 농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은 나날이 높아지는데 수확량은 떨어지고 가격도 평년을 밑도는 삼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에 있는 한 토마토 재배 시설 농가. 한 달 넘게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섭씨 23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작년보다 부담은 20%나 늘었는데 생산량이 뚝 떨어져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일단 작아져요. 토마토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한 반 가까이 주는 것 같아요. 40톤 따던 것을 한 20톤? 완주에 있는 상추농가 역시 겨울 한파가 지긋지긋합니다. 난방비 부담은 기본이고 하우스 문을 자주 열지 못해 곰팡이병이 돌아 상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하우스 넉동은 아예 고사해버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부 몇 동은 지금 포기 상태요. 다 고사돼 갖고 추워가지고 다 죽어버렸거든요 이게. 겨울 한파에 이처럼 채소류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만도 한데 여전히 예년 수준을 밑도는 것도 고민입니다. 고추 등 양념 채소만 한 달 새 2배가량 가격이 치솟았을 뿐 나머지는 소폭 상승에 그쳐 예년보다는 낮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시 강추위가 원인입니다. 가격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날이 추운 관계로 소비가 적다 보니까 명절 차례상 준비로 수요가 늘어나는 다음 주가 되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난방비 부담에 생산량 감소로 채소 농가의 겨울은 여느 때보다도 힘겨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점검 결과 위생관리 불량업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약처가 지난달 말 제수용과 선물용 식품,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 결과 도내에서는 모두 8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고창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kg을 보관해오다 적발됐고 순창의 한 영농조합은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119 구급차가 5분마다 한 번씩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19 구급차가 총 11만 6천 건 출동해 하루 평균 319건, 도민 24명당 1명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송된 환자는 질병 환자가 59%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김제시에서 성희롱을 한 간부급 공무원이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진을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검사의 성추행 폭로에서 보듯 사회의 성 관련 윤리 요구는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정작 공직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평선 축제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말 김제시의 한 주민센터 소속 김모 주무관은 음식 부스에서 주민들을 돕다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최모 과장이 TV라며 김 주무관의 가슴 쪽 앞치마와 옷 사이로 지폐를 찔러 넣은 겁니다. 분명히 직원인지 알고 있는데도 주모라고 계속 불렀고 그리고 그 옷 앞섬에다가 돈을 TV라고 말하면서 집어넣는 게 같은 직원한테 할 짓은 아니잖아요. 사건 당시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과 직원들도 함께 있었던 민망한 상황. 최 과장은 당시 음식값을 지불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불쾌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의 성희롱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사안. 그런데도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부서 자체 조사에서도 명백한 성희롱으로 결론 내렸고 감사과 역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지만 흐지부지되고 만 겁니다. 거부 보고를 했는데 그때 저희 부서장 시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오히려 최 과장은 지난달 말 단행된 김제시 인사에서 유력 부서의 국장 직무대리로 직위 승진했습니다.
발령 당일에서야 최 과장의 성희롱 사건에는 훈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승진에 영향이 없도록 형식적인 경징계로 사건을 무마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맞죠. 어쩌려고 이 회사를 다녔나 싶어요. 저는 형사처벌만 안 하겠다는 거였지 뭐 징계까지 뭐 해주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저희 한 적도 없는데. 공직사회에도 만연한 성희롱, 어렵게 수면 위로 올라와도 어처구니 없게 무마되는 현실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대형 화재가 잇따른 가운데 전라북도가 사상 최대 규모로 소방 인력을 채용합니다. 전라북도는 화재 진입에 324명, 구급 76명, 구조 52명 등 올해 소방 인력 466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오늘 채용 계획을 공고합니다. 소방 인력은 2016년 138명, 지난해 157명이 채용됐으며 올해는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송기원 전주 MBC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MBC의 지난 과오를 극복하고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기원 사장은 어제 전주 MBC 공개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MBC가 지난 연말 새로 출발했다며 앞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영방송 재건, 회사 운영의 정상화, 그리고 콘텐츠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전은 일부 주민들과는 일찍이 협상을 마치고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일찍 협상한 마을들이 송전선과는 멀리 떨어진 곳들이어서 한전이 피해가 적은 마을만 협상에 동원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새만금 송전탑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진행되지 못하던 지난 2013년 4월 송전선 인근 군산시 옥구읍의 28개 마을 이장단이 이른바 옥구협상단을 구성해 한전과 협상에 나섭니다. 77개 마을 가운데 49개 마을이 반대하는 가운데에도 옥구협상단 28개 마을은 한전과 협상을 타결하고 송전탑 반대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마을 그 대문 앞으로 지나가니까 지역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한전 측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협상이나 합의를 한 우리가 전국에서도 없답니다. 옥구협상단 28개 마을에는 곧이어 농기계와 현금 등 52억 원의 보상이 한전으로부터 지원됐습니다. 광역관제기 5대, 콩파이 6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게 5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총 금액 그 정도는 되고 마을별로 그 사업이 들어가는 게 있고 공동 사업으로 한 게 있었습니다. 송전탑 반대 운동이 거세게 지속될 때 가장 먼저 한전에 공사의 물꼬를 터준 옥구협상단. 그런데 옥구협상단은 송전탑 피해가 비교적 적은 마을이었습니다. 지도상에서 새만금 송전선을 표시하고 옥구협상단 28개 마을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송전선에서 1km 안팎 떨어져 있습니다. 송전선 주변 지역 보상법상 보상지역인 700m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반면 옥구읍 신평마을을 비롯한 6개 마을은 송전선 바로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을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송전선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 운동을 벌였던 게 보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전은 옥구협상단이 보상 기준을 벗어난 마을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사를 위해 먼저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닌데. 네, 그렇죠. 그거는 협상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협상단 그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거죠. 한꺼번에 같이 가야 한다. 이 때문에 한전이 피해가 적은 마을들을 내세워 조기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정작 피해가 큰 마을들의 반대 운동을 제압하는 데 악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기구를 구성하며 사실상 선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어제 당 안팎에서 추천받은 15명으로 구성된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에 보고했습니다. 도당 관계자는 누구나 예비 후보 등록은 가능하지만 검증위를 거치지 않은 예비 후보는 당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사전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제 중앙당을 창당한 민주평화당이 전북에서는 사실상 국민의당을 대체하면서
그 역할과 활동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국회의원 5명과 도의원 6명, 그리고 시군의원 다수와 당원 3천여 명으로 출범했으며 당대표의 익산 조배숙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민평당은 지역 기반으로 호남을 분명히 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자신하고 있어 전북에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학도 포기한 채 취업에 내몰린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던 학생인데 학교조차도 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고교 3학년인 A양은 지난달 초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대부분 대입에 매달리던 지난 11월, A양은 수학능력 시험을 포기하고 취업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돕기 위해 시내 한 미용실에 취업했던 A양. 하지만 곧바로 녹록지 않은 직장 생활에 힘들어했습니다. 자기의 모동을 걸었는데 자기한테는 일을 맡기지 않는다. 그래서 힘들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봐요. 설상가상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뒤 A양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숨지기 며칠 전에도 이 여고생이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수지에 빠져가지고 워낙 추워가지고 동료한테 전화해서 같이 집에다 데려다 준 것도 있고. A양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까지 A양이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교 역시 또래와 달리 취업에 나선 A양에게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았고 고민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뭐 잘하냐, 뭐 문제 없냐 그러면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성격도 활달하고. 교육당국은 뒤늦게 취업 학생 지도 등 관련 대책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취업에 나선 학생들이 위축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김제시에 1,200억 원 규모의 닭과 오리 가공 공장 증설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어제 특장차 제조업체인 호주 ACM 코리아, 가금류 가공업체 화인 코리아와 닭과 오리 가공 공장 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공 공장 증설은 1,200억 원 규모로 550명의 신규 채용도 기대되는데 ACM 코리아는 김제 자유무역 지역에 별도로 150억 원을 들여 특장차 생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도내 저상버스 보급이 더뎌 개선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교통 편의를 위해 타고 내리기가 쉬운 저상버스 운행을 늘리기로 하고 일반 버스와 구입 비용 차액인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입비와 운영비 등의 부담으로 도내에 보급된 저상버스는 전주와 군산, 정읍 등 3개 시지역 운행 차량의 22% 남짓한 180세대에 불과한 데다 정작 운행이 시급한 군 지역에는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서해안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군산 선유도 망주봉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완주군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저조한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시군 소식 정태후 기자입니다.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대가 수려한 경관으로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이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망주봉이 선유도를 대표하는 경관으로 숭산행궁 등 고려 유적이 있어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고 붉게 물드는 선유 낙조를 볼 수 있다며 다음 달 6일까지 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망주봉 일원은 유서 깊은 역사는 물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남원시가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트리가트 포토존을 설치했습니다. 지리산 유계소에는 광활루원과 폭포를 묘사한 포토존을 설치하고 상반기 안에 시내버스 정류장 50여 곳과 춘향 테마파크 등 관광지에도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착시 현상을 이용한 트릭 아트로서 젊은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익산시가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평생 교육을 위해 익산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마동에 위치한 센터는 사랑복지재단이 위탁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5개 분야 자립기초 교육과 미술 등의 11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서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일자리 안정자금 활성화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직원 전담제와 이동 접수반을 운영합니다. 완주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당 3개 업체씩을 지정해 직접 방문 토록하고 3월 중순까지 읍면 순회 정책 설명회를 진행해 신청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입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라북도회 박병철 회장 외 임원 일동께서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어린이 창작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은 내일 카페 공간 봄에서 목요 초청 공연을 갖습니다. 창작 민속악단 악바리의 첫 번째 공연이 오는 11일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대학생 해외봉사단의 귀국 콘서트 굿 뉴스코 페스티벌이 오는 10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갤러리 숨이 신년 기획전으로 오는 28일까지 개와 인간의 관계를 풀어낸 일러스트 미술전을 선보입니다. 전라북도 정보화 마을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오늘부터 사흘간 도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익산시는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 행사를 갖습니다. 이웃도 돕고 제수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랑나눔 알뜰장이 오늘까지 전주시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사흘간 가족과 함께하는 코딩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난설원 등 역대 혼불 문학상의 수상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감상문 공모전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2월 7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대부분 시군의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부터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안이 영하 2도, 완주 0도, 전주 1도 등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으며 기상청은 추위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